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3회차는 라리가 6경기, 세리에 A 8경기입니다. 이번 회차 양 리그 FA컵 경기 체크와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급 대회 국대 차출 등 살펴볼 것이 너무 많은 회차로 분석이 다른 때와 달리 2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석을 보시고 최종 결정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 픽을 4, 5개 선택하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평균 9개에서 10개의 문턱에 머무르고 있는 뭉딴 픽에 본인의 픽을 잘 고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신 두 분이 최근 2등에 당첨되신 걸 인증사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쓴소리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회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가끔은 무슨 생각이신지 결과만을 놓고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제든 사절이니 구독도 조회도 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분석 영상도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이란 생각인데요. 날로 먹으려고 하면 대박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지방 닳도록 구독했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분이 있으니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의 고마움을 더 알게 됐습니다. 맘 같아서는 회원 전용 영상만 올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느 정도 멤버 수가 차면 그렇게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제가 분석 채널을 만들면서 다른 분석가들의 채널을 보니 댓글창을 아예 닫아놓은 분도 있길래 의아했는데요. 이제는 이해가 되더군요.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기보다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큰 대가를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분들한테 배려와 용기를 주시는 게 갬블러 분들에게도 도움도 되시고 복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언짢았다면 양해 바라고요. 대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라리가 12 라스팔마스와 13위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직전 FA 32강 경기에서 두 팀 모두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리그에서는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를 했는데 리그컵까지 3연패가 이어지며 괜찮았던 흐름이 꺾였습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컵 대회 포함 2연패이고 리그에서는 최근 1승 1무 3패로 역시 흐름이 안 좋습니다. 최근 상성은 리그 1차전 비아레알 홈에서 2대1로 라스팔마스가 승리했고 이번 매치 배당은 2.52 대 2.86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라스팔마스에는 부상 선수가 없는데 수비수 사울 코코가 적도기니 국대 차출이 되었고 비아레알에는 중원의 페드라자, 예레미 피노와 수비수 후안 포이스의 부상이 있고 수비수 아이사만디가 알제리 국대에 차출되었는데 팀의 비중은 라스팔마스 사울의 공백이 더 커 보입니다. 양팀의 차이는 수비에 있습니다. 득점력은 비슷한데 실점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에서 0.88 대 2.50으로 라스팔마스가 압도적으로 수비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4-3-3 포메의 라스팔마스는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 롱볼로 기회를 만드는데 홈 원정의 경기력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는 대등한 점유율과 공격적인 면을 보이며 선취골을 넣는 모습을 보였는데 FA컵 테네리페 원정에서는 무기력한 수비로 2대0으로 패했는데요. 전혀 다른 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아레알이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라스팔마스는 공중볼에 약한 게 최근 역습 시 크로스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습에서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라스팔마스인데 세트피에스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 아크서클 근처에서의 상대에게 파울을 줄여야 합니다. 어느 팀들이나
라스팔마스 원정길은 쉽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으로 100% 실력 발휘가 어려운데 비아레알은 직전 FA컵 원정에 이어 연속 원정 경기로 여러 면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세리에 A 13위 제노아와 10위 토리노의 매치입니다. 제노아는 직전 리그 볼로냐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1승 3무 1패로 흐름이 정체 중입니다. 토리노는 직전 리그 나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이전 피오렌티나 원정 패배에서 벗어나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토리노가 앞서 있고 배당은 2.96 대 2.68로 역배당입니다. 제노아에는 중원에 토르스비와 스트루트만의 부상이 있고 토리노에는 주전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양팀 국대 차출도 없는데 제노아의 주전 센터백 드라구신이 토트넘 이적이 오늘 새벽 공식 확정되며 센터백의 전력 공백이 생긴 제노아입니다. 제노아는 3-5-2 포메로 3백으로 수비의 무게를 두고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공중볼의 강점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3백의 우측을 책임지던 드라구신의 공백은 조금 커 보입니다. 토리노는 직전 나폴리 경기를 리뷰하면 양쪽 크로스를 주무기로 공중볼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후반 초반 나폴리의 선수 퇴장으로 수적 우세로 2골을 추가하며 완승을 했습니다. 제노아는 홈에서 최근 2승 후 3무를 하며 5경기 패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 토리노는 원정에서 1승 2무 2패로 그리 강한 모습은 아니고 최근 4경기에서는 무패를 하며 어려운 원정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나 홈팀의 수비 중심의 경기력과 원정 토리노의 0.67의 원정 평균 득점력을 고려할 때 공방전이 될 걸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제노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4위 빌바오와 6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주중 FA컵 32강에서 승리하며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빌바오는 직전 리그 세비야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연승이고 9경기 패가 없이 흐름은 좋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에서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경기 무승부를 하고 있고 이전 3승 1무에 비해 최근 흐름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04 대 3.81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빌바오에는 중원의 다니 가르시아의 부상이 있고 키플레이어 이냐키 윌리엄스가 가나 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소시에다드에는 주전의 부상은 없는데 공격의 쿠보가 일본 국대로, 사디크가 나이지리아, 수비의 트라오레가 말리 국대로 차출되며 팀의 주전들의 차출로 이번 대륙컵 대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팀 중에 하나입니다. 빌바오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빠진 공백을 동생 니코 윌리엄스가 우측에서 형의 목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짧은 크로스로 여러 번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알라베스전에서도 골키퍼 레미로가 전반 어이없는 실수로 퇴장당하며 술정 열세를 안고 후반에 PK로 선취골을 먹고 고전하다가 97분 주비멘드의 극장 동점골로 극적으로 무승부를 하며 패배는 면했습니다. 이번 매치 국대와 골키퍼 퇴장으로 전력 공백이 큰 소시에다드인데 그래도 공격에 오야르자발과 바레네치아가 있어 공격의 공백보다는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줄 쿠보와 사디크의 공백과 주전 사이드백 트라우레의 공백이 커 보이는데요. 사이드 공격에 강한 빌바오의 양 윙포드를 막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강세를 보이는 빌바오이고 양팀 상성에서 최근 5경기 각 2승이 모두 홈에서 승리한 상성이라 소시에다드도 최근 5경기 원정패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빌바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7위 베티스와 19위 그라나다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주중 FA컵 32강 알라베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탈락했고 그라나다는 128강에서 일찍 탈락하며 주중 경기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베티스는 직전 리그에서는 셀타비고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컵 포함 2연패인데 이전 3무승부였고 13경기 무패가 끊기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라나다는 직전 리그에서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 15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베티스가 앞서 있고 배당은 1.61대 5.54로 큰 차이의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베티스에는 중원의 로드리게스, 수비의 베에린, 미란다의 부상이 있는데 국대 차출로 중원의 에자줄리와 수비의 리아드가 모로코 국대로 유수프 사발리가 세네갈 국대로 차출되며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나다에는 중원의 군바오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베티스는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며 최근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홈에서는 현재 9경기 패가 없고 그라나다는 원정 5연패 중으로 9경기 승리가 없이 1무 8패를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홈 강세와 그라나다가 13경기 만의 승리는 상대 카디스의 전반 퇴장이 생기며 수적 우세로 얻은 승리이기에 그라나다의 전력으로 연승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원정에서는 무승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티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세리에 A 7위 라치오와 12위 레체의 매치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리그 우디네세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리그 3연승을 이어갔고 목요일 새벽 있었던 FA컵 8강 AS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흐름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레체는 직전 리그 칼리아리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패는 끊었지만 최근 1승 5무 2패로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레체가 앞서는데 최근 3경기는 2승 1무로 레체가 우세합니다. 배당은 1.65대 5.68로 큰 차이의 정배당인데 상승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치오에는 공격의 임모빌레와 골키퍼 프로베델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레체에는 공격에 산소네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로는 공격에 라멕 반다가 잠비아 국대, 중원의 함자라피아가 티니지 국대로 차출되었는데 주전 선수로서 전력의 공백이 있을 걸로 보이고 수비에 토우바가 알제리 국대로 차출되나 주전은 아니기에 수비의 공백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했던 라치오는 이번 시즌 에이스 임모빌레가 리그 4골 등 공격진의 득점력이 떨어지며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은 반등을 하고 있고 중원의 가마다 다이치도 일본 국대 예비 명단에는 있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되며 전력의 공백도 없어 상승세를 유지하기에 이번 매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3일 쉬고 다시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 라치오인데 연속 홈 경기로 이동에 대한 부담은 없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레체의 상승이 이번 매치에서도 얼만큼 천적의 모습을 보이느냐인데요. 국대로 빠지는 라멕과 함자의 공백은 커 보입니다. 라치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세리에 A 17위 칼리아리와 5위 볼로냐의 매치입니다. 칼리아리는 직전 레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2경기 무승부로 2연패 후 2무승부로 흐름은 정체 중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리그 제노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이전 경기 패배에서 연패는 끊었지만 이전 3연승의 상승세에서 다소 흐름은 꺾였는데요. 수요일 새벽 FA컵 8강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승부차기 5대4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볼로냐가 앞서 있고 볼로냐가 2연승 중입니다. 배당은 3.07대 2.51로 역배당인데 정배와 무승부 배당이 3.08로 거의 같이 좋습니다. 칼리아리에는 공격에 쇼무라도프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국대로 차출되었고 지토르 본보가 앙골라 국대로 차출되어
공격진의 공백이 있습니다. 볼로냐에는 공격에 은도예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로는 중원에 아조우지의 모로코 국대로 차출되었는데 교체 선수로 쓰이고 있어 국대 차출로 인한 전력 공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볼로냐의 직전 코파 이탈리아 8강 피오렌티나전을 리뷰하면 골대를 3번이나 맞추며 골운이 진짜 안 따르는 모습으로 공격력에서는 앞선 모습이 골운만 따라줬다면 대승을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볼로냐의 2연속 원정 경기에 흐름도 주춤한데 칼리아리가 상성과 홈 5경기 패가 없이 3승 2무로 홈에서 좋은 흐름인데 양팀 맞대결 10경기 중에 무승부는 1경기뿐으로 승패가 갈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승패가 갈린 경기 9경기 모두 홈팀이 승리하며 원정승이 없습니다. 6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과 홈팀이 승리한 상성을 고려하고 원정승과 주중 경기를 치른 볼로냐의 체력적인 부담도 고려해서 칼리아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세리에 A 9위 나폴리와 22 살레르니타나의 매치입니다. 나폴리는 직전 리그 토리노 원정에서 3대0으로 완패하며 최근 1무 2패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살레르니는 직전 리그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4패로 이전 1승 1무로 잠시 반등하는 듯 했지만 흐름은 다시 꺾였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나폴리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33 대 9.03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나폴리에는 수비수 마티아스와 나탄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키플레이어 오시멘이 나이지리아 국대로 중원의 잠보 안기사가 카메룬 국대로 차출되며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살레르니에는 공격에 블레이디아, 중원에 보히넨, 수비에 로렌초의 부상이 있는데 블레이디아가 세네갈 국대로 차출되었고 공격에 조반 카브랄이 카보베르데 국대로 라샤니 쿨리발리가 말리 국대로 차출되며 3명 모두 주전급의 공격수들로 아무래도 저조한 득점력인데 공격수들의 차출로 살레르니의 공격력은 바닥을 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시멘과 안기사의 공백이 있지만 크바라첼리아와 폴리타노의 중원은 건재하고 공격의 라스파도리가 오시멘의 공백을 일정 부분 커버가 가능해 보입니다. 전력 공백에서도 나폴리보다 큰 살레르니이고 최근 원정 8경기 1승 1무 6패로 직전 원정 승리를 한 살레르니가 원정 연승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성에서도 일방적인 나폴리가 흐름을 반전시키려고 감독 교체도 11월 중순에 했지만 오히려 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감독이나 선수들이 반등해야 할 동기부여가 절박해 보이는 이번 매치에서 꼭 승리를 위해 맹폭을 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매치입니다. 나폴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18위 카디스와 9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카디스는 FA컵 64강에서 탈락했고 직전 리그에서는 그라나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5무승부 후 1패를 하며 현재 1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발렌시아는 주중 FA컵 32강 카르타헤나의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고 직전 리그에서는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이전 2무 3패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91대 2.67로 역배당인데 리그 순위에 비하면 배당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카디스에는 공격에 로제르, 중원에 에스칼란테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발렌시아에는 주전의 부상 선수는 없고 미들에 셀림 아말라는 모로코 국대로 수비수 디아하비는 기니 국대로 차출되었습니다. 최근 발렌시아의 경기력은 중원의 페펠루를 중심으로 경기력이 좋아졌는데요. 직전 비아레알전을 보면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짧은 키패스로 여러 번의 기회를 만드는 모습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반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FA 경기에서의 하브리그 팀과의 연장 접전까지 가는 모습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중 연장 경기 후의 카디스 원정이라 체력적인 부담이 카디스보다 부담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리그 순위에 비해 상성에서 대등한 점 등을 고려하고 발렌시아의 원정 8경기 승리가 없었던 점도 고려해서 카디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세리에 A 4위 피오렌티나와 16위 우디네세의 매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리그 사솔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3연승이 끊겼고 주중 FA컵 8강 볼로냐와의 홈 경기에서 승부차기 5대4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디네세는 직전 리그 라치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피오렌티나가 앞서 있고 배당은 1.53대 3.85로 정배당입니다. 피오렌티나에는 공격에 니콜라스와 리카르도의 부상이 있고 공격에 쿠아메가 코트 디아베와르 국대에 차출되었습니다. 우디네세에는 중원에 자칼 비졸, 수비에 자무라의 부상이 있고 국대 차출은 없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FA 볼로냐전을 보면 운이 많이 따르는 경기였습니다. 새 시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피오렌티나의 4-2-3-1 포메의 중원의 중심 보나벤추라의 역할이 커 보이는데요. 공수 조율부터 좌우로 뿌려주는 역할에서 득점도 올려주며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세의 직전 라치오전을 보면 3-5-1-1 포메로 수비의 무게를 두고 역습을 노리는데 파이브백의 수비에도 실점률이 최근 2점대로 높다는 건 수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수비 미들에서 수비 커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선과 3선의 폭이 넓어 상대 역습 시 수비 전환이 늦으며 골을 먹는 모습인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경향이 잦은 게 실점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홈 4연승 중인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최근 1무 2패를 하고 있는 우디네세의 좌우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걸로 보이고 양팀 상성에서 10경기 무승부가 2회뿐으로 무승부가 적다는 걸 고려해서 피오렌티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